선거운동 하시느라 또 바쁘시고 또 피곤하실 텐데 오늘 그 매일신문 초청 토론회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그 매일신문 초청 대구시장 예비 후보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이춘수 편집부국장입니다. 매일신문은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정책 역량과 또 비전 그리고 지도력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토론회가 대구 시민들이 시장 후보를 뽑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토론은 각 후보의 모두 발언에 이어서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주도권 질문인 상호 토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발언 시간은 후보별로 2분입니다. 2분이 경과하면 종을 치고 20초까지 추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윤 후보부터 모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임 후보님 시작하십시오. 예,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구 광역시장 후보 임대윤 여러분에게 인사 올립니다. 예, 정치는 생선이라고도 합니다. 꽁치가 제철입니다. 맛이 올랐을 때지요. 꽁치만 맛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칼치도 때가 있고 삼치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는 어떤가요? 정치가 생선입니까? 예, 꽁치, 칼치, 삼치, 정치 모두 생선 아닌가요? 정치는 진짜 생물입니다. 바다의 힘을 안고 펄떡이다가도 석쇠 위에서 돌아 눕기만 하는 생선은 정치랑 많이 닮았습니다. 싱싱할 때는 한없이 유용하지만 부패하는 순간 생선은 버려야 합니다. 썩은 생선을 적시에 버리지 못하면 사람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생선처럼 다뤄야 합니다. 썩어도 준치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준치라도 썩었으면 적시 버려야 할 때입니다. 대구 시민의 밥상에 싱싱한 생선을 올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20년 일당 독점에 의해 망가진 대구를 살릴 수 있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무너진 대구 시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어머니는 대구를 살리는 위대한 일에 임대윤과 함께 했다는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저 임대윤 무너진 대구 경제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하늘길 지키겠습니다. 중소항공기 제조 산업을 일으키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하겠습니다. 무상 의무급식 시행하겠습니다. 살맛 나는 대구 만들겠습니다. 위대한 대구 역사 저 임대윤과 함께 바로 오늘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기호 2번 권영진입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대구시장으로서 대구 시민 여러분과 함께 대구의 변화와 희망을 만들기 위해 혼신을 다해 일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대구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희망은 보입니다. 현대로보틱스 본사와 롯데케미컬을 유치해서 대기업 하나 없던 도시에서 대기업이 있는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금년부터 완성차 생산 도시로 바뀌게 됩니다. 미래형 자동차, 물, 의료, 로봇, 에너지 등 5대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 결과 대구의 산업 구조가 전통 산업 도시에서 친환경 첨단 산업 도시로 경제 체질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164개 기업 2조 1천억 원의 투자도 유치했습니다. 국채보상운동에 세계 기록문화유산 등재,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지정 등 자랑스러운 우리 대구의 역사 문화를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새 시대도 열었습니다. 서대구 고속철도역 건립, 대구 대공원 개발, 안심 뉴타운 개발 등 동서남북 균형 발전의 새 시대도 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할 때 55년간 적자의 이용객 100만에 불과했던 대구공항은 이제 400만을 육박하는 그러한 대한민국 4대 공항으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대한 우리 대구 시민들 덕분입니다. 시민들께서는 어려움을 감내하시면서 우리 대구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양보하고 때로는 인내해 주셨습니다. 자원봉사로서 나눔으로서 함께 하셨고 시정에도 주인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지난 4년간 도약을 위한 기틀은 마련했습니다. 준비도 끝났습니다. 이제 미래로 달려야 합니다. 과연 새로운 시장이 이 일을 완수할 수 있겠습니까? 현 시장이 추진하던 정책은 부정하고 반대만 해서야 어떻게 대구를 변화와 희망으로 만들겠습니까? 저 권영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바른미래당 후보 경북대 교수 김형기입니다. 지금 대구 경제 어렵습니다. 대구 시민들 먹고 살기 힘듭니다. 중앙집권, 수도권 집중 아래서 비수도권 지역이 살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유독 대구만이 어렵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1인당 지역 총생산이 25년째 전국 꼴찌고 청년 실업률 대도시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게다가 갈수록 실업률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생겼겠습니까? 저는 그동안 역사적 요인을 본다면 지난 30년간 낡은 기득권 보수가 일당 독점하면서부터 정치에 경쟁이 없다 보니까 정책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치인들이 지역 주민의 요구에 반응해서 정말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당 독점이 되다 보니까 야당도 취약해서 정말 견제 세력도 약했다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수구 독점, 일당 독점이 경제 침체의 가장 주된 역사적 요인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지나치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 전환 이런 정책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학 교수입니다. 제가 경제 살리겠습니다. 동시에 대구의 기득권 세력 그동안 주인 노릇했습니다. 시민을 졸로 봤습니다. 이제 진정하게 시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자치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지방분권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대구를 진정한 자치가 실현되는 시민이 주인되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서 정말 시민 모두가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대구를 만들어서 대구를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속에서 가장 우뚝 서는 자랑스러운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고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 질문 차례입니다. 이미 4개 질문들 후보 측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각 질문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입니다. 추가 시간은 15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순서는 권영진 후보부터입니다. 대구는 22년째 했던 GRDP 지역 내 총생산의 꼴찌 수준입니다. 전국 꼴찌 수준입니다. 신성장 동력 발굴이 절실한데 또 청년들이 떠나고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떤 대책을 또 갖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1인당 GRDP가 1990년도 전까지는 꼴찌가 아니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우리 대구 경제 섬유를 중심으로 1990년도 들어서면서 섬유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기라성 같은 섬유 대기업들이 다 몰락했습니다. 97년 IMF는 우리 대구의 경제를 뒷받침하던 청구, 우방, 영남, 보성 같은 건설회사들의 줄도산을 만들었습니다. 있던 산업들은 무너졌는데 그때부터 새로운 산업은 전혀 키우지를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15년이 있었습니다. YS 정권 대구에 위천공단, 국가공단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부산물 문제 때문에.
그나마 마지막 희망이었던 삼성 상용차도 부산으로 보내버렸습니다. DJ 정권까지 합세해서. 그리고 노무현 DJ 정권, 노무현 정부 10년간 대구의 어떤 산업도 키우지 않았습니다. YS 정권의 배신, DJ 정권, 노무현 정권의 우리 대구 홀대, 이것이 우리를 지금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 희망이 좀 보입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그리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수성알파시티, 새로운 신성장 거점 600만 평을 조성을 해 주었습니다. 그 바탕 위에서 제가 지금 과감하게 산업구조 혁신을 하고 대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산업구조조정 단계가 내야 안 됩니다. 한 10년은 보고 꾸준히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대구에 희망이 있다. GRDP 꼴찌 시대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은 다음 질문 때나 또 그 마무리 발언에서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기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1분 30초입니다. 예, 이 성장 동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말이죠. 사실은 문화와 환경에서 나옵니다. 저는 경제학을 하지만요. 왜냐하면 좋은 사람들이 나오고 좋은 사람들이 일로 유입되고 좋은 사람들이 실력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 모일 때 가능한데, 그러려면 정말 지역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세계적 추세입니다. 리버블 시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말 대구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도시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개방적이고 진취적이고 다양한 사회 문화와 정말 푸른 도시, 대구를 숲의 도시, 물의 도시를 만들어서 좋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좋은 사람들이 온다고요. 사람이 모여야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점을 잊지 않는다. 뭘 어떤 기업을 유치한다. 이것은 근본이 아닙니다. 이 점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역시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기반을 구축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 사물, 인터넷, AI 등이 있지만 이것도 역시 인재입니다. 인재를 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제가 시작이 되면 구성을 해서 여기에 대학과 그 다음 공공기관과 지역 공공기관, 지역에 와 있는 신서 공공기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대구시, 그 다음에 전문가가 모여서 또 기업이 같이 합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되, 여기도 핵심이 뭐냐? 인재 양성입니다. 그럼 이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킬 인재 핵심은 뭐냐? 저는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여성입니다. 청년과 여성을 중심으로 대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남성과 이제 노년 중심의 대구로부터 청년 여성 중심으로 새로운 인력 양성을 구축하는 것이 신성장 동력의 핵심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임대현 후보님. 예, 대구가 침체된 것이 DJ와 노정권의 홀대 때문에 또 말씀이 계신데, 일단 거기 정리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DJ 때는 동진 정책의 일환으로서 상당히 밀레니엄 프로젝트 단일건에 한 6,800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대구의 경제자유구역까지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장들의 어떤 능력 부족과 대구 시민사회 내적 동력의 부족으로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전 정부의 책임으로 대구의 경제 발전이 더디 됐다. 이건 아닌 것 같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요. 신성장 동력 발굴이 절실합니다. 우리 산업의 첨단화와 산업 간 구조 고도화가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하나, K2 공공기지를 이전시키고 그 주변에 한 170만 평의 이렇게 유효부지가 나옵니다. 우리 80IC 고속도로 안쪽에 나오는데요. 항공산업 발전시키겠습니다. 항공산업을 발전시키면요, 대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100년 먹거리가 생깁니다. 특히 항공산업은 구미의 하나에서 지금 그 보잉 엔진을 상당히 부품을 많이 만집니다. 그리고 영천에 제조 수선 수리하는 공장이 또 있습니다. 대구에 항공 ICT 산업을 발전시킬 대학들이 있습니다. 100년 먹거리, 대구의 100년 먹거리 제가 만들려고 합니다. 공항 할지로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기회 있으면 대구 시민에게 상세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 문제 두고 이제 각 후보마다 또 각 당마다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공항 이전 문제 어떻게 풀 것인지 또 후보만의 독특한 또 해법이 있으신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김형기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답변 시간 1분 30초, 예. 주관 시간 15초입니다. 사실 부산에서 말이죠. 오거돈 후보가 가덕도 신공항 공약했는데 이게 오거돈 후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 부산의 각계각층이 지금 문재인 정부 등장의 계기로 물밑 작업을 해가지고 이걸 지금 성취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구의 지도청은 이걸 아주 가볍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권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임대현 후보도 이 문제에 관해서 인식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서 우선 밀양신공항, 남북권 밀양신공항 카드 이게 원래 원안이거든요. 이 원안이기도 하고 동시에 전략 카드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저는 내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고 동시에 이제 다른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은 저는 이제 우선 두 후보의 공항 이전 정책에 관해서 지금 맹점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권 후보의 통합 이전은 명분이 미주노선 취향을 위한 관문공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여정부 때 보고서 냈을 때는 1200만 배후 인구를 가진 배후를 가진 그런 때만이 겨우 미주노선 취향이 가능하다. 그래서 밀양에서 그걸 만들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 임대현 후보도 에어시티를 만들어 가지고 몇 개 줄을 오가는 몇 개 대로 오가는 그런 관문공항을 만들어 이거는 임파시블입니다. 두 분 다 임파시블입니다. 그래서 이건 맹점이 있다고요. 그럼 차라리 만약 이렇다면 저는 차라리 가까운 데 있는 도시공항이 낫겠다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게 안 된다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대현 후보님 공항 문제 어떻게 예, 정치인은 상당히 어떤 상상력에서 출발합니다. 상상력에 눈을 감아버리면 다른 후보들의 안이 맹점으로밖에 보이지 않다는 것을 김영기 후보에게 지적을 하면서 세계는 관문공항을 다변화하는 추세입니다. 전 세계는 관문공항을 하나 더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간 경쟁력에 강화는 관문공항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관문공항을 가지고 있느냐가 도시간 경쟁력입니다. 저는 그래서 통합 이전을 주장하는 권영진 후보의 이야기는 대구의 미래를 스스로 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K2만 이전하고 대구공항을 국제화시키겠습니다. 이거 항공사진입니다. 대구공항을 활주로를 3.2 내지 3.5km 내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공구청장을 2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항을 확장해서 대구에서 3.2km, 500m 내리면 됩니다. 우리 권 후보도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대구시가 앞으로 만들어 놓은 동대구 항선센터로부터 공항까지는 2.몇 km밖에 되지 않습니다. 2.3km예요. 거기에 셔틀 트레인을 놓으면 실로 동대구역이 남북권 메가시티 중심 대구로부터 모든 내륙 교통 중심축이 대구가 됩니다. 물류와 인원과 상업 금융과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달빛 고속과 철도까지 연결한다면 대구의 살 길입니다. 왜 그걸 스스로 포기하겠답니까? 제가 시행되면 반드시 대구공항은 하늘길은 데리고 대구의 미래는 지키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진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공항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대구는 두 가지 꿈과 숙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극심한 소음 피해와 그리고 고도 제한으로 주민들의 고통을 주고 그리고 대구의 근본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K2 군공항을 이전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말 세계 어디나 갈 수 있고 항공 물류가 가능한 제대로 된 공항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수년 동안 K2 이전해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밀양신공항은 대구 경북 바운더리 안도 아닙니다. 경계 안도 아닙니다. 경남 밀양에라도 우리가 제대로 된 공항 만들면은 대구공항 폐쇄하겠다고까지 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참으로 어렵게 무산됐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새롭게 대안으로 우리가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통합신공항
이전입니다. 통합해서 이전함으로써 완전히 고도 제한과 소음 피해로 해방된 현재 주변 비행 안전 5구역에 해당되는 것만 하더라도 1000만 평입니다. 이 1000만 평은 이 공항이 있는 한 민간 공항만 있다고 해서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거기를 신성장 거점으로 특히 공항 후적지 203만 평과는 인접해 있는 동촌 유원지와 그렇게 연결함으로써 센텀시티를 능가하는 그러한 신도시를 만드는, 그리고 군이나 아니면 의성으로 가면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지금 추세는 도심공항이 좀 외곽으로 나가서 점점 크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 대구의 미래를 예. 분리 이전으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예, 근후보님 그 주도권 또 그 토론 시간에 또 부족한 분 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 지선 이전 문제가 지지분합니다.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구미와 경북도 설득이 불가능한 일입니까? 시장이 되신다면 새 후보님들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임대인 후보님부터 시작합니다. 1분 30초에 추가 시간 15초입니다. 예, 치수음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사회적께서 불가능하다 하시는데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구 시민들의 식수는 낙동강 수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수천 년간 낙동강 수계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온 생존의 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방 행정 권력은 이것은 이권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주민에게 봉사하는 자리고 그 봉사의 첫 번째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맑은 물, 맑은 공기를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 지방 권력의 어떤 첫 번째 목적인 것 같습니다. 구미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미 하수 처리장 위 해평 치수장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이 구미 하수동물 처리장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불소, 질소, 아연, 다이옥신, 일사다이옥신, 보론, 니켈, 몰리브덴, 생소하신 화학 명입니다. 자, 우리들이 이것을 치수해서 먹고 삽니다. 특히 달서구, 서구, 북구 이쪽 주민들이 이 물을 많이 공급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이듯이 독해 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정말 고도 정수 처리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평 치수는 1차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구미 하수종물 처리장의 배출 기준을 강화해서라도 해평 치수를 얻어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선을 다해보다 이것이 똑똑히 되지 않는다면 상주까지도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이나 낙동강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진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치수형 이전 문제는 1991년도 우리 페놀 사태 이후에 20몇 년째 지금 끌어온 문제입니다. 구미를 임대인 후보처럼 압박해서 절대 풀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 물 쓰는 건 우리가 당연한데 왜 구미 안 해주냐라고 하면서 중앙정부도 압박했고 대구도 압박했습니다.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대화와 상생으로 풀어야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완전히 해결은 못했지만 대화의 테이블은 열어놨습니다. 민간협의체, 대구 구미 민간협의체가 9차례의 회의를 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실무협의를 지금 금년 3월까지 6차례 했습니다. 이제 대화의 실마리는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구미가 함께 이용할 경우에 구미에 대한 이익 부분들을 가지고 설득을 하면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와 지금 자유한국당 경북지사 후보 그리고 구미시장 후보가 우리가 당선되면은 함께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기로 약속도 했습니다. 저는 재선이 되면은 1년 내로 이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지금 어설프게 상주로 옮긴다 이런 대안을 내놓으면 안 됩니다. 지금 임대인 후보가 얘기하는 낙당고는 기본적으로 치수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괜히 구미에
거부할 명분만 주기 때문에 지금은 구미에 집중해서 구미를 설득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기 후보님. 예, 이것은 이 지난 10여 년간 중앙정부와 이제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이 집권한 중앙정부와 그다음 이 지역을 또 통치해온 또 이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지방정부의 무능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들 간의 대립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 지역의 수장들이 주민들을 설득해서 대구 경북이 상생 발전한다는 관점에서 정책을 피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제가 대구시장이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주민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대구 경북의 공동 발전 관점에서 우리가 해결하자고 간곡히 호소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말이죠. 사실 이 문제 낙동강을 살려야 됩니다. 이게 맑은 물로 만들어야 되는데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 한때 이명박 대통령의 낙동강 운하 계획이 아니라 고 명지대 김석철 교수가 한반도 그랜드 디자인에서 제시했던 낙동강 그대로 자연 상태로 두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보를 헐어야 됩니다. 헐어가지고 흐르게 하고 깨끗한 물로 흐르게 하고 그다음 별도의 낙동강 운하를 이제 대구 경북 부산과 경남 광주 쫙 해가 거기에 이제 산업 폐수는 글로 흐르게 만들고 거기에 이제 하나의 교통로를 만든다는 것이 이제 김석철 교수의 그랜드 디자인으로 제가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탑견입니다. 제가 만약 대구시장이 된다면 경상북도지사와 부산시장과 경남지사와 함께 이런 그랜드 디자인을 우리가 한번 실현해서 낙동강 살리고 그리고 이제 지역을 발전시키는 그런 플랜을 중앙정부에 요구해서 함께 실현시키면 결국 이 문제도 맑은 물을 만든 낙동강을 살려야 된다는 관점에서 이것이 근원적인 해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아마 남북 관계 개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대구시의 활용 전략이랄지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좀 말씀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권영진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남북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없이는 근본적인 남북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우리는 북한을 냉철하게 보면서 그렇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요. 지금 이 정부가 정상회담 한 건 잘했습니다. 그러나 정상회담 이후에 너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에드벌룬을 띄우고 있습니다. 마치 벌써 시베리아까지 고속철도가 연결된 것처럼 북한의 핵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하고 이러면은 다시 북한에 우리가 말려들고 한반도는 또 다른 긴장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 부분들은 굉장히 냉정하게 차분히 앞으로 풀어나가야 된다. 그런 전제 위에서 저희 대구시도 앞으로 남북관계가 평화가 정착이 되고 교류협력이 과시화될 경우에 우리도 남북교류협력 그리고 통일치들을 여는데 대구가 중심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정말 우리 지방이라고 해서 통일 문제에 뒷전에 있을 수 없다 해서 남북협력기금 조례를 만들고 남북협력기금을 50억 지금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우리가 손쉬운 문화 역사 교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채보상운동 기록물들의 발굴과 연구부터 개성시와 함께하고 그것이 잘 될 경우에는 개성시와 자매도시 결연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물산업, 섬유산업 같은 경제교류협력으로 적극 나도록 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김현기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조만간 긴장 완화와 함께 남북 교류가 활성화될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2013년에 하버드에 연구 교수로 가 있으면서 하버드 대학이 워싱턴의 지금 금지를 해서 비판하면서 김일성 대학과 교류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북한을 시장 경제화 시키는 작업 매우 중요합니다. 중앙정부의 몫이기도 하겠지만 결국 저는 지방정부에서 제가 대구시장이 되면 경북대와 김일성 대학의 교류, 대학 교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 경제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문화 교류를 해 나가는 것은 뭐 이미 다 지방 정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구에서 이제 과잉 생산되고 있는 섬유, 자동차 부품, 안경 분야, 사실 이분은 세계적인 이미 진출도 되고 있습니다만 이쪽에서 그 북한과의 교류, 지역의 중소기업의 어떤 북한과의 교류를 위한 어떤 그 채널을 마련을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대구를 정정한 자치도시를 만들어서 북한 아직 이게 완전 중앙집권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조만간 이제 우리가 남북 통일이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지방분권 체제로 가서 이제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가 아니라 적화를 노리는 그게 아니라 진정하게 독일식 통일로 가는 그런 연방제로 우리가 구성한다면 이제 자치도시 대구와 예컨대 또 자치도시 뭐 원산이라든가 뭐 개성도 좋겠어 많이 또 다른 거점 도시와 함께 또 이 지역에 많이 와 있는 그 이북 출신들이 사는 그 고향 지역과 교류를 맺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대현 후보님. 예,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는 세계사적 전환에 직면해 있습니다. 6월 12일로 예견된 북미 정상회담이 저는 잘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미국이 북한을 패전국 처리하듯이 다루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한 핵 폐기의 절차가 착수될 것입니다. 저는 저희 이 희망이 반드시 실현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원 재학 시절에 통일국처럼 원고를 썼습니다. 그리고 동구청장 시절 개성시 개풍군과 대한민국 최초로 자매기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와대 비서관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납니다. 특별히 10월 4일날 다녀오셔서 북한을 OECD 체제 속에 편입시킬 수 있게 되었다 하면서 즐거워하시던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만은 남북 정상회담의 국내 대책반에서 문재인 대통령 대책반장과 함께 저는 또 일하게 됐습니다. 평화시대에 대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구체적 방안은 이렇습니다. 대구시장 직속에 평화민족협력위원회를 즉각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에너지 자원개발 사업에 대구의 지역기업들이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또한 개성신의주 등 북한 도시와 대구의 자율주행차 관련 도시기반 시설도 한번 시범적으로 구축하는 노력도 하겠습니다. 물론 북한 녹화 사업도 대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의 정통산업인 섬유산업, 안경산업의 북한 진출을 돕겠습니다. 또한 평양 대동강 맥주와 대구 치맥 파티를 하는 대구와 평양의 치맥 축제 공동 개최도 함께 올여름부터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후보님들 고생하셨습니다. 후보 세 분 모두 대구의 현안에 대해서 깊은 고심을 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누구든 간에 대구시장이 되시면 대구 현안들을 지혜롭게 잘 풀어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후보 간 상호 토론 순서인데 12분 내에서 한 후보가 다른 두 후보를 상대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순서인데 주도권 질문자는 시간 제약 없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고 답변자의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으로 엄격히 끊겠습니다. 특정 후보의 주도권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 하고 엄격히 끊겠습니다. 순서는 김영기 후보님, 임대현 후보님, 권영진 후보님 순서입니다. 김영기 후보가 다른 두 후보를 상대로 주도권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 분 하고 또 이따가 한 분 하고. 그거는 동시에 하셔도 되고 별도로 하셔도 되고 자유롭게 써주십시오. 예. 그럼 두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권영진 후보의 번호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 문제입니다. 권 후보가 대구시장을 취임했던 2014년 이후 지난 4년간 이번 2014분까지 대구의 일자리는 12,000개 줄어들었습니다. 4년 전에 공약을 했을 때는 50만 개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12,000개 파괴가 됐습니다. 도대체 이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했긴데 어떤 정책을 잘못했긴데 아니면 어떤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선 질문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임대현 후보에 대해서는 이 에어시티라는 게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거냐?
이 에어시티는 세계적으로 보면 말 그대로 관문공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세계적으로. 지금 인무부에 아까 공공항 이전시고 대구에 활주를 어떻게 확장하든 간에 이 대구 공항 이 주변에 에어시티가 될 수가 없어요. 김해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덕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인천공항 정도가 에어시티가 될지 모릅니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에어시티를 만들고 또 몇 개 대륙을 넘나드는 그런 그 어떤 취향하는 노선을 하겠다. 이것은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항공 전문가 경제적으로 봐도 이게 불가능한 것을 공략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공약을 자꾸 이렇게 그 누구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항 문제입니다만 어떤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현실적인 과연 현실적인 있는 것에 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질문 순서 따라 건너버립니다. 답변해 주시죠. 예, 일자리 창출 문제와 청년 유출 문제 두 가지가 맞짝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대구는 제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해마다 20대, 30대가 10,000명씩 대구를 떠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한 후에 우선은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그리고 또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그리고 또 천복단지 혁신도시에 와 있는 공기업들의 지역 인재 채용을 늘리고 이런 방식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 대구 문화를 청년 친화적인 문화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재작년에 우리 한 해 20대 30대 인구 유출은 한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에 가서 수도권에 가서 일자리 찾던 친구들이 이제는 대구에 머물면서 일자리에 찾고자 하는 살고자 하는 희망은 좀 보인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4년 가지고 완전히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저는 제가 유치한 164개 기업 그리고 2조 1천억 원의 투자 기업들이 올해 내년이면 대부분 완공이 됩니다. 이 기업들이 이제 제대로 가동이 되고 이 기업들이 지역에서 크는 시대가 되면은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임대우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에어시티가 딱 정형화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김현기 후보께서는 계속 에어시티는 김해도 불가능하다, 가덕도도 불가능하다, 인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이 분권적 사고가 상당히 좀 결여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에어시티가 반드시 몇백만 편 돼야 되는 거 아닙니다. 자, 대구공항을 국제화시키는 방안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활주로를 한 500m만 늘려도 3.2km 됩니다. 그리고 공항을 내고 나면 803 IC와 도동 JC 쪽으로 하면 동대구 JC까지 거기에 170만 평이 나옵니다. 170만이 나올 때 저는 항공산업단지를 만들고 중심산업지역과 연구시설과 컨벤션 시설, 공원 시설을 충분히 넣는다면 충분히 우리 에어시티를 만들 공간이 있습니다. 또 그 뒤에 803 JC에서 동대구 JC, 도동 JC까지 약 150만 평의 지역이 나옵니다. 여기에 문화시설과 주변에 있어서 전통가옥, 옥골 쪽이죠. 그 다음 저층집합 주거지역 충분히 여기에 150만 평과 170만 평의 땅이 나옵니다. 이 지역에 에어시티가 왜 불가능합니까? 에어시티라는 것이 그 속에 컨벤션 산업, 물류 산업, 물류에 따른 상업, 금융, 지배, 그 다음에 일정한 어뮤즈먼트, 놀이, 충분히 에어시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구공항의 항공산업 발전이 앞으로 한국의 100년 먹거리를 만들겠다. 대구가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도시가 되겠다는 그건 의지의 발로입니다. 다시. 계속 추가 질문 하셔도 되고. 추가 질문 권 후보께 다시 질문합니다. 사실 부산은 그 현 시장이 임기 동안에 청년 실업률이 줄어들었거든요. 9.8%에서 9.2%로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비수도권 지금 두 중심 도시인데요. 대구는 11%부터 14% 늘었습니다.
권 후보 재임 기간 동안에 저는 이걸 왜 질문 드렸냐면 제가 부산에서 이 청년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전문가와 그 공무원들의 노력을 알고 있거든요. 솔직히. 근데 대구는 그거 안 했어요. 그냥 뭐 청년 무슨 뭐 교류센터, 청년센터는 만들어놨지만 사실은 실속이 없어요. 실속이 없단 말입니다. 실제 저도 그 청년들 만나봤습니다. 대구 청년들. 그러니까 뭐 권 후보가 사실 노력은 하셔서나 실속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실제 성과가 없다는 점이 문제라는 점을 제가 짚고 싶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면 아주 적실성 있는 효과 있는 정책을 실시하지 못했다. 왜 부산은 줄어드는데 대구는 늘었느냐. 그러면 앞으로 권 후보가 다시 또 한 번 더 만든다면 다시 한 번 더 맡아달라는데 저는 더 악화될 것 같아요.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그 예정된 기업들은 사실 전부 다 고용 효과는 거의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오히려 이제 중소기업을 말이죠. 제대로 키우는 방향으로 안 가고 자꾸 뭐 외부 기업 유치하다가 실제 제대로 안 되고 유치했다 자만하면 떠나버리거든요. 이런 점에서 좀 뭔가 전략적인 미스가 있지 않느냐 점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떤 통계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전국적으로 지금 청년 실업 대란입니다. 그런데 부산만 그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오히려 청년 유출은 부산이 더 늘었습니다. 지난 4년 전보다. 청년 유출이 줄어든 곳은 사실은 대구입니다. 그리고 인천입니다. 수도권이야 늘어나죠. 지방도시들 중에 청년 유출이 그나마 절반 정도로 줄어든 건 대구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있는 기업 가지고 일자리 해결할 수 있다 하는데 지금 저뿐만 아니라 지난번 김범일 시장님 시절부터 스타기업 정책 그리고 제가 들어서 프리스타 기업 정책 그리고 글로벌 강소기업 만드는 정책 이거는 지금 가장 모범적인 것으로 정부로부터 인정받아서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모델로 전국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까요? 신산업 분야에 좋은 기업 유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온 기업들 유치의 노력을 굉장히 폄하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 김영기 후보님 시장 돼도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현대로보틱스는 현대중공업 지주회사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대구은행보다 4배나 많습니다. 그동안 대구에서 가장 큰 기업인 그러나 이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대구에서 정말 글로벌 7위 기업인데 5위 기업, 3위 기업으로 커나가면은 그런 데서 일자리가 오고 연간 기업이 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 우리 우리 임대인 후보 다시 질문드립니다. 사실 분권적 사고의 결여가 아니고요. 이게 분권적 사고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그냥 현실 없는 것을 현실적으로 말하는 건 분권적 사고. 이거는 정말 잘못된 사고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그 분권적 사고는 뭐냐면 우리의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역량 있는 것을 현재 조건을 잘 고려해서 그 현실적게 해야 그게 지역을 살리는 전담에서 진정한 분권적 사고라고 생각되거든요. 저는 제도와 어떤 권한이 오고 하는 건 다 분권적 하되 그러나 실제 산업을 선택하는 것은 허망된 걸 해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국제화하지만 핵심은 이제 공약을 보면 사실은 미주노선 등 치황이거든요. 그게 안 된다는 것이고 이 에어시티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실제 이렇게 진짜 허브공항이 돼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인천공항을 제외하고 부산과 대구를 이렇게 나눠서는 어느 공항도 가덕도든 뭐 무슨 통합 이전에 한 그 대구의 신공항이든 이 허브공항 될 수가 없습니다. 관문공항이에요. 우리 욕망과는 달리 그걸 냉철하게 아셔야 된다. 시장을 하실 분은 그 점에서 이 평수 뭐 활주로 늘어난다. 아무리 공급해봐도 디맨드가 수요가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점에서 이거는 모두 세계적 에어시티는 좀 떨어진 곳에 여러 이 지방 정부가 인접한 곳에 그가 이제 별도 도시가 형성되는데 대구는 뭐 여기 도심이 다 있는데요. 갖고 있는데 이는 사실 도시 계획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시 좀 질문드립니다. 예, 제가 학계 도표를 보였습니다만 공항을 120만 평 정도로 민간공원을 확장하더라도 약 한 320만 평의 공간이 나옵니다. 그 공간의 뒤에 8공선을 배울 아주 쾌적한 어떤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 속에서
항공기 제조 산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소형 항공기부터 중형 항공기까지 이러한 새로운 신산업이 들어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2010년도에 산자부에서 예타를 통과시킨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예타가 항공산업 발전 사업 추진에 관한 예타입니다. 공동연구개발비로 8천억, 기술 지원비로 1천억, 그 지역의 SOC 지원비로 2천억 해서 1조 1천억입니다. 그런데 1995년부터 사실 추진하다 실패받는 것을 2010년에 다시 추진을 합니다. 다시 추진을 해서 전제 조건을 붙입니다. 선진 항공사와 국제 공동 개발을 전제로 국내 민간 기업이 참여할 때입니다. 국내 민간 기업이 참여하려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는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1조 1천억의 자본이 지금 예타 통과해서 0.83에서 1.16으로 아주 우수하게 통과된 자본이 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진 항공사도 캐나다의 밤바르디아 항공사가 지금 약간의 경제난으로 자기 기종 하나를 개발된 기종 하나를 외국에 인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회사가 들어온다면 충분히 에어시티의 형식을 우리가 갖춰낼 수 있습니다. 상업금융, 기술금융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 지금 이제 문제는 말이죠. 이게 경제적인 겁니다. 항공의 입지, 항공사 입지 경제적이고 산업 연관에 대한 치밀한 분석 기초돼야 가능하거든요. 저는 에어시티는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 참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 계획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말이죠. 예. 김호림 12분 다 지났습니다. 예. 참고로 답변 시간을 질문자가 딱 시간 지나면 자르셔도 됩니다. 다음은 임대윤 후보님 질의 차례입니다. 12분간 자유롭게 써주십시오. 몇 분간요? 12분간입니다. 2분간입니까? 예, 건 시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건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인터넷 방송 토론에서 건 후보께서는 두 가지에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착각인지 혹은 알면서도 부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취임 2주기 6월 30일 기자간담회입니다. 시점을 그쪽으로 우리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6월 20일경에 대구가 추진하는 밀양신공항이 실패받습니다. 정부는 김해신공항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비통한 목소리로 건 시장께서는 매일신문 기사에서도 절박한 심정으로 대구 국민의 미래와 직결되는 대구공항 활성화와 K2 이전에만 전념하겠다. 모든 업무를 부시장하고 맡기고 나는 이거에만 전념하겠다. 또한 K2 이전도 마찬가지다. K2 이전이 다 돼가는데 정부가 대구공항을 그대로 두는 결정을 하는 바람에 K2 이전 사업의 자초익에 놓였다. K2 이전 대구공항 활성화에만 전념하겠다. 그래서 당시에 동아신문에 인물 사진까지 이어서 전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질문 시간에 하니까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통합 이전을 하겠다라고 인터넷 토론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K2 이전 비용 정부가 전부 다 부담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볼 때 시장 후보께서는 6월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월 11일 통합 이전을 지시하자 7월 12일부터 한영을 하셨는데 그 한 열흘 전 6월 30일은 전혀 반대의 모습을 갖췄어요. 전혀 반대입니다. 그리고 이미 6월 30일 기자간담회를 하실 때는 K2 단독 이전이 가능하게 추진되었다 하는 말씀이 여기 계세요. 그런데 제가 K2 단독 이전이 가능하다고 수차례 이야기하면 수차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착각인지 그냥 억지 부르는 것인지 거짓말하는 것인지 이건 분명히 좀 밝히고 가야 됩니다. 이거는 앞으로 각종 토론회에서 이건 분명히 밝히고 가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답할까요? 답변해 주시죠. 제가 우리가 이 밀양공항 무산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더니 제가 노력한 건 사실이네요. 그때 사실은 6월 30일 날 보도자료하고 한번 보세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 민간공항이 존치하게 되면은 K2 이전은 기부대 양려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 현행 법상으로 못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런 식으로 할 거면은 그러면 K2 이전을 정부 재정사업으로 해내라고 강력하게 제가 압박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날 보도자료에도 K2도 이전시키고 대공항도 활성화시키는 새로운 대안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압박 부분들이 받아들여져서 나온 것이 7월 12일 날 통합 이전으로 나온 거예요. 이 통합 이전 나오니까 지금 수원행 공항도 우리하고 기부대 양조 방식으로 똑같이 옮겨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먼저 이전 건의서가 국방부로부터 승인됐는데 민주당의 염태영 시장이 박근혜 정부가 TK에게 특혜 좋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런 문제를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 건데 그걸 제가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러면 우리는 아이고 밀양공항도 날아갔고 K2 군공항도 이제 못 옮기고 자포자기하고 있어야 됩니까? 강하게 울부짖어야 되죠. K2라도 그러면은 국가재정사업으로 민간공항 놔두면은 기부대 양조 방식으로 못 옮기니까.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임대인 후보 얘기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게 지금 현 위치에 공항을 두고는 민간공항 두고는 K2 이전은 불가능한 걸 가지고 계속해서 무슨 에어시티를 만든다는 장밋빛 청사진만 얘기하고 있어요. 질문해도 되죠? 예. 질문. 예. 5월이 장미가 많이 핍니다만은 역시 장밋빛 청사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그 위해서 제가 항공산업 이야기하면서 지금 항공연구개발원에서 나온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 머릿속에서 소설성간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당시에 건쌤께서 7월 11일 당시에 싱가포르 물산업 포럼에 가 계셨어요. 그때. 근데 7월 11일까지 이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물포럼 가기 전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하고 또 만나요. 그때도 K2 이전시키고 대공항 활성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통합 이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기지 않을 때입니다. 자꾸 통합 이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통합 이전이라는 단어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방부 사람들도 의아하고 국토부 사람들도 의아할 만큼 갑자기 청와대 회의에서 대구국 통합 이전해라. 김해 신공항 때문에 대구 사람들이 많이 그 당시 새누리당에 대한 위반의 형상이 있고 하니까 그런 신 같은데요. 갑자기 지시해요. 자, 7월 10일까지 대구 전역에 걸려있던 프랜카드가 정말 한순간에 7월 12일, 13일도 바뀝니다. 자유총혁명, 자유총명의 새마을 분유의 새마을회, 자율방검대, 모든 간변단체가 대구시 전역의 프랜카드를 단풍처럼 물들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공론을 가지고도 그치지 않고 또다시 통합 이전을 합니다. 통합 이전이 대구공항의 이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의성군위에 이전되는 공항에 보면 대구공항 민간공항 이전 부지는 3%가 안 됩니다. 단지 3%가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가 안 되는 민간공항을 군사공항에 부속 건물로 잠시 가는 거예요. 이 공항이 될 리가 없습니다. 에어시티는커녕 배후도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대구공항 이전이 아니라 폐쇄라는 것, 이게 1시간 거리에 있는 거 폐쇄지 이것이 어째 이전이냐. 신공항, 지금 군의의성 K2 신기지 구상 내용을 아시죠, 시장님? 거기에 정말 3%도 안 되는 땅을 차지합니다. 이게 무슨 대구공항입니까? 그거 아시는 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6월 24일 날 밀양 신공항 백지화되고 난 이후에 임대인 후보는 노르셨는지 모르지만 저와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은 놀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로 청와대 들어갔었습니다. 가서 항의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자. 그 대안 중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같이 옮겨가자. 왜냐하면은 2013년도에 군공항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그 유승민 의원한테 물으면 너무 잘 알아요. 받아줄 데가 없으니까 K2도 사실상 옮기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 있는 상황이면 차라리 이게 우리가 위기는 기회다. 함께 옮겨가면은 정말 큰 공항도 만들 수 있고 K2도 옮길 수 있고 대구에
고도제한과 소음 피해로 장애가 되던 새로운 신성장 거점도 만들 수 아니다라고 해서 받아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싱가포르 가 있는 동안 안종범 수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네가 안을 냈던 대로 됐다고.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내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노력 안 했다느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에어시티 얘기하면서 또 항공산업 얘기해요. 지금 민간공항이 존치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게 되면 거기는 고도제한 비행안전구역으로 다 묶여요. 4층 이상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어시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단지를 넣는다고 해야지 그게 무슨 에어시티가 됩니까? 그게 그런 문제고요. 내가 나머지 이 불가능한 군공항만 옮기는 게 불가능한 문제는 제 주도권 토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모님 시간 조금 남았습니다. 뭐. 예, 시간 좀 남았습니까? 예, 안 서셔도 됩니다. 예, 항공산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공장은 4층 이상 지을 필요가 없어요. 공장을 왜 항공기 제조 부품 산업을 하는데 단층 건물로 쭉 높이는 4층 정도 지어도 지금 현행급 충분하고요. 이것이 또 고도 제한 문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단위 부대장과 그 지역 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서 발전 방향에 맞다면 풀 수 있어요. 그것이 비행 안전구역에 적극적으로 위해되지 않는 한 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남도 풀었어요. 여러 군데 풀고 이카오 규칙도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노력해 보십시오. 그게 안 되는가? 그거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K2 군사공항만 이전하겠습니다. 자, 이전지는 저는 예천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주장을 변경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있어서 예천공항으로 돼서 국방부가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권 후보께서 수도권 토론 때 저한테 뭐 몇 가지 질문을 하시겠죠. 그때 시간을 갖고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7월 11일 신문을 보더라도 공항 활성화, 대구공항 활성화입니다. 대구공항 활성화에 올인하겠다는 대구시가 하루 종일 허둥지둥했다는 보도가 지역의 또 영남일보에 나옵니다. 당시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6월 30일 기사와 7월 11일 기사를 보면 우리 권 후보의 말씀이 사실인지 기사가 잘못된 가짜 기사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대구공항을 분명히 활성화하겠다, K2 단독 이전시키겠다고 하신 말씀에 당사자가 옆에 앉아 계십니다. 저는 바로 7월 11일 전에 권 후보가 추진했던 정책을 이어받아서 제가 시장이 된다면 반드시 K2 군사공항 이전하고 민간공항 활성화 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그 청사진을 적어도 1년 안에 대구 시민에게 분명히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물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1년 안에 제시하듯이 제가 목숨을 던지서라도 대구 이 큰 문제, 현안 문제 두 가지는 1년 안에 실마리를 반드시 국민, 시민 여러분에게 제시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모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조금 남았지만 거의 뭐 12분에 근접하게 쓰셨습니다. 다음 그 권영린 후보님 그 주도권 질문이 있겠습니다. 예. 답변은 임대윤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임대윤 후보님 시장 이번에 절대 당선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자살 소동 일어날지도 모를 그런 걱정이 되어서 K2만 예천으로 이전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무책임한 공약입니다. K2만 옮기려면 전제 조건이 몇 가지가 해결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뭐가 돼야 됩니까? K2만 예천으로 옮기려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질문하세요. 뭐를 단답형으로 묻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K2 옮기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첫 번째,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바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민간공항 놔두고는 기부대 양료 방식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법 안 바꾸고는 K2 단독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이 법 어떻게 바꾸실래요? 자, 기부대 양료 방식은 군사공항 이전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군사공항만 이전할 때 이 법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자,
K2의 202만 평 중에서 민간공항 부지가 5만 평이 채 안 됩니다. 나머지 190몇만 평이 국방부 땅입니다. 그러면 국토부가 국방부 땅을 매입을 합니다. 한 100만 평 정도, 110만 평 정도를. 나머지 남아있는 100만 평 땅과 K2 영역 바깥으로 공군이 땅을 애부 많이 사들였습니다. 소음 피해 때 방치한다고 도동고 디산 기석으로. 그 땅은 공군이 충분히 공군의 소유권이 있습니다. 국방부 소유입니다. 이 국방부 소유 땅을 기부대 양려 방식으로 개발해서 그 이익을 갖고 신기지, K2 신기지 혹은 K16 예천 비행장에 통합 병합하는 예산으로 서면 됩니다. 예천 예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만든 법 속에 자꾸 함몰돼서 모든 가능성을 잃어버리고 됐습니다. 신주단지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군공항을 그냥 여기 있는 F-15K 그냥 있는 할주로 하나 더 닦아서 갖다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산 얼마 안 든다고 얘기하니까 이런 발상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군공항을 이전할 모든 공군 전문가들이 예천에 할주로 하나 닦아가지고 F-15K 60대 옮기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군사 작전 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예천에 있는 비행기는 F-16입니다. 훈련용 연습 비행기가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런 비행장에다가 대한민국 최신의 F-15K 3개 대대입니다. 이걸 할주로 하나 닦아가 거기 갖다 놓으면 된다는 그 발상 자체가 정말 전혀 고려를 안 한 거예요. 지금 모든 공군 전문가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새로운 공군기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유승민 후보도 똑같이 지금 이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그렇게 하려면 8조 든다는 거예요. 8조를 재정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공항을 두고는 우리 민간공항이 지금 190 얼마라고 얘기했는데 190 전체가 208만 평이에요. K2와 민간공항이. 그 중에 203만 평이 군공항이고 5만 평이에요. 민간공항이 갖고 있는 거는 할주로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청사하고 계류장하고 주차장만 민간공항 5만 평 부지에 있는 거예요. 옮겨갈 때도 기부대 통합 이전으로 가면은 할주로를 우리가 갖는 게 아니에요. 할주로 3,800m짜리는 공군 할주로를 2개를 닦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공항은 여기 있는 청사, 계류장, 주차장을 10만 평의 부지에 지금보다는 배로 확장된 부지에 우리가 한 1,000만 명 수용, 이용 기준으로 만드는 안이 통합 이전 안입니다. 이전 안인데 지금 이런 구체적인 걸 전혀 모르고 이 얘기를 하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 비용 문제 얼마 안 든다고 제가 지난번 TBC 토론회 때 4,400억이면은 K2 옮긴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며칠 전에 또 우리 인터넷 연합에서 신문에서 얘기했더니 하부 구조까지 다 옮기려면 한 9조 정도 들지만은 하부 구조는 놔두고 상부 구조만 옮기는데 돈 얼마 안 든다 하는데 그러면 4,400억이면은 K2 공항 이전하는 거 됩니까 다? 질문에 답해도 됩니까? 하십시오. 예. 예천공항으로 옮기면 가능합니다. 이것이 군의의성공항으로 옮기면 불가능합니다. 군의의성공항으로 옮긴다면 450만 평 정도의 땅을 매입해야 됩니다. 지금 K2가 208만 평, 그런데 거기는 400몇십만 평을 땅을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400몇십만 평 땅을 매입하고 할주로 닦고 청사 짓고 그 다음에 한국 조항 방공 시스템 옮기고 하면 9조 내지 10조 됩니다. 자, 공군은 11조까지 봅니다. LH공사 약 9조 봅니다. 7조 3천억 어렵다는 거예요. LH공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 200만 평 중에서 거의 100만 평 이상은 공원이나 여러 가지 배우시설이었고 그 100만 평 중에서 50만 평 아파트, 30만 평 상업단지, 13만 평 중심 상업단지 여서는 이게 사업비가 80조
내지 90조의 총괄 사업비가 있어야 사업 개발 이익이 7조 내지 8조 나온답니다. 보통 사업 시행 이익이. 자, 됐습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아니, 그것도 모르는 얘기예요. 거짓말이에요. 잠깐만요. 예천 이야기 좀 답변 주셔야지. 잠깐만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4,400억이면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서로 주고받읍시다. 지금 하는 얘기는 자꾸 이 기부대 양육 방식의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80억, 90억을 사업을 해야 10% 이익 8, 9억이 나온다는 거는 땅을 자기가 사고 전체 들어가는 사업비를 다 할 때 얘기예요. 지금 기부대 양육 방식은 국방부 소유의 203만 평의 현 공군 부지를 대구시에 주는 겁니다. 현 가치로 그 옆에 지금 비행안전 5구역에 들어가 있는 일반 일종 주거지역의 땅값이 250만 원이에요. 지금 시세로 고도 제한까지 다 합쳐서. 그럼 200만 평이면 전체적으로 5조 가치가 되는 겁니다. 이걸 대구시에 줘서 현금으로 주지 않는 대신 현물로 줘서 이걸 개발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몽땅 사업비로 쓰는 거예요. 이게 80에서 90조가 나와야 이윤이 10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부대 양육 방식이 뭔지도 지금 모르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답답한 거예요. 좋습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10일 전비도 있고, 예. 그 다음에 군사령부도 있습니다. 군수사령부. MCRC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군수사령부하고 MCRC는 놔두고 10일 전비만 옮긴다는 겁니까? 자, 그는 국방부와 예천 시민들하고 협의해야 되죠. 10일 전비. 아니, 그러니까 됐습니다. 들어보세요. 모른다 하지 마시고 10일 전비 수리창 군수지원사령부, 남부작전사령부, 그 다음에 작전통제소, 방공작전통제소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남기고 싶은 것은 하부에 있는 작전통제소와 군수지원사령부를 남기고 싶죠. 그러나 예천에서 군수지원사령부는 민간인이 많습니다. 3만 명, 2만 5천 명에 3만 명의 상주 인근을 예천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천이 원한다면 그걸 줘야죠. 예천 옮기는 가능합니다. 국민 투표를 해야죠. 그냥 뭐 누가 옮긴다고 옮겨집니까? 자, 제가 좀 이따 그건 충분히 가능하죠. 다시 물어드릴게요. 잠깐만, 권 시장님 1분 30초간 답변 가능. 그래. 아니 그러니까 이따가 내가 주고받는 식으로 요거는 얘기가 됐으니까 끝났으니까 주고받는 식으로 해서 내가 충분히 답변. 보통 질문을 하면 1분 30초 답변 시간을 주고 그다음 재질문하고 다시 답변 시간을 줘서 총괄 시간 12분이 그 누구에게 할당돼 있어요. 아닙니다. 그 원칙은 지켜야지. 저는 오늘 방법을 그렇습니까? 제가 질문할 때 총괄 3분 30초만 드리고 나머지 8분 30초는 제가 쓰는 시간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나는 룰을 알고 왔기 때문에 제가 3분 30초는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마 하다가 임대인 후보가 쓰는 시간이 3분 30초가 안 되겠다 내가 계속 발언을 하면 그때 제지를 해주세요. 전체 지금 12분 중에 8분 30초는 제가 쓰기로 돼 있고 임 후보가 3분 30초를 쓰기로 돼 있는 룰이잖아요. 지금 타성하는 분이 그것이 지금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질문을 두 후보에게도 할 수 있고 잠깐 정리시켜 주십시오. 두 후보에게 한 후보에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것도 지금 틀려요. 2만 5천 명이 지금 현재 K2의 상주 인구가 몇 명이지 아십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그거는 군사기밀 아닙니까? 야, 참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옮기면 한 9천 명입니다. 거기가 2만 5천 명이 아니라 11 전비, 군수사령부, MCRC 다 합쳐도 지금 9천 명 정도 되는 거예요. 9천 명 정도 되는데 이걸 지금 군사령부하고 가면은 뭐 예천하고 합의해서 2만 5천 상주 인구를 자꾸 얘기하시니까 그리고 그러면은 옮길 때 예산은 뭐를 옮기겠다. 그래서 예산은 4,400억이다. 아니면 1조다. 이렇게 얘기해야 기부대 양육 방식으로 여기서는 얼마 정도의 돈을 만들 수 있을지가 나오는데 지금 임대인 후보는 제가 보니까 전혀 준비 안 되게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한 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답답한데 한번 다음 토론회에다가도 뭐는 옮겨서 지금 예천에다가 어떤 시설을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 든다. 그리고 이쪽에는 그럼 할주로를 한 번 남길 건지 몇 평을 민간공항을 확장하는 데 쓰고
몇 평은 개발을 해서 그 돈을 만들겠다. 이걸 조금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게 얘기가 안 되면은 토론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답변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답변하세요. 예, 답변 시간 주세요. 그러면 답변. 네, 1분 30초입니다. 2014년에 예천군의회에서 비전 2020 웅비 예천 종합 발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K2 이전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약 한 70% 정도가 예천에 K2만 이전해도 좋다는 그 예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월에 보고된 비전 2020 웅비 예천 종합 발전 계획에 따라서 K2 예천 비행장을 이전을 70%가 찬성합니다. 예천 군민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K2가 이전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집니다. 지금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지내신 분이 여러분인데 그 중에 한 분은 K2 이전을 4,400억 된다. 그리고 더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모 지역 국회의원은 4,700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뭐냐? 비행장 옮기는 거는요. 첫 번째는 토목 비용입니다. 활주로 건설하고요. 활주로 건설하고 두 번째 청사 옮기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이사 비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MCRC는 대구에 둔다. 국가 안보에 중요하니까 대구에 둔다 했을 때 이사 비용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이게 4,400억 큰 돈입니다. 이 돈이면 옮길 수 있다는 것이 공군의 지금 입장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대현 후보님 답변과 동시에 시위분이 경고했습니다. 마무리 발언이 상당히 긴 시간이니까 그때 못다 하신 발언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띠면서도 진지한 토론, 흥미진진하게 지켜봤습니다. 진지하게 토론에 임해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님들로부터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예, 대구 시민 여러분, 시간이 언제 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희들 세 후보가 대구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심하고 있다는 것은 대구 시민 여러분께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좀 얼굴 붉히고 싸우는 것도 대구에 장밋빛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장밋빛으로 얼굴을 약간 물들인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대구는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지 않으면 이제 대구는 더 이상 도시의 기능이 점차적으로 소멸해 갑니다. 전 세계 어느 대도시가 25년간 그 국가 안에서 1인당 국민 총생산이 연속적으로 꼴찌인 도시가 있었겠습니까? 청년이 이렇게 유출되는 도시가 있었겠습니까? 그 도시의 브랜드와 위상이 이렇게 점차 쇠락해가는 도시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권영진 후보 시장 4년의 모든 평가는 아닙니다. 그전 있었던 자유한국당의 수많은 시장님들의 실적과 그리고 대구 산업경제계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 에너지를 창출하지 못했고 대구 시민사회와 여기 언론사입니다만 언론도 질책하고 나무라는데 부족하였기 때문에 지금 대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외지에 나가면 대구 청년들이 나가 대구에서 왔다고 소리 안 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우리 기성세대의 모습입니까? 젊은 분들에게 정말 죄송한 생각을 합니다. 대구 할 일이 많습니다. 이제 거버넌스, 새로운 거버넌스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바꾸지 않고서는 새로움이 없습니다. 내가 4년간 못했는데 한 번 더 기회도 하기에는 대구는 너무 목말라 있고 숨가빠져 있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하늘길 지키고 확장해야 됩니다. 맑은 물 당당히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복지라 말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률 30%에서 최소한 50% 정도는 대중교통 체제에 올려야 됩니다. 전국 5개 강력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학교 어문급식 대구는 못하고 있습니다. 초중학교 어문급식 반드시 해야 되고 고등학교 우상급식도 3학년 2학년이랑 내려오야 됩니다. 새로운 대구의 활력을 찾아야 됩니다. 새로운 대구 활력 시민 여러분들이 저 임대윤과 함께 해주신다면 정말 여러분조차 상상 못한 준비된 미래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임 후보님 고생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언론인 여러분, 토론 잘 지켜보셨습니까? 정말 지난 4년 동안 정말 어려운 대구를 맡았습니다. 지금 이제 GRDP 24년째라고 하는데 20년째 꼴찌인 도시를 제가 맡았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15년이 있었습니다. 다른 도시들은 지식기반 산업으로, 정보통신 산업으로 새로운 신산업을 찾아갈 때 우리는 섬유에 너무 집착한 것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려던 상용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YS 정부, DJ 정부, 노무현 정부 저희 대구 안 밀어줬습니다. 홀대했습니다. 국가산업단지조차도 하나 못 가졌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지난 김범일 시장님 시절에 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첨단의료복합단지, 수성알파TCT 600만 평을 닦는 일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지금 성서공단, 삼공단, 서대구공단, 염색공단 땅값이 메인 도로, 큰 도로가에는 600만원, 700만원입니다. 이면도로 가면 200만원, 300만원입니다. 거기서 무슨 새로운 사업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신성장 거점인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단은 대구 광역시 도심 안에 있으면서도 접근성도 좋고 100만원 이하니까 지금 좋은 기업들이 많이 오는 겁니다. 대기업 하나 없었습니다. 1996년도 제일모직 떠나고 2000년도 삼성 상용차가 그냥 완전히 철수하면서 대기업 하나가 없던 도시에 이제 대기업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있는 기업들도 스타기업 정책, 프리스타기업 정책, 월드클래스 300으로 해서 커 나가고 있습니다. 창업 생태계도 촘촘히 짜서 청년 상인으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도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스스로 창업에 도전하는 이런 기운들이 오늘날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희망의 싹입니다. 희망의 싹은 줄기가 잎이 무성할 때까지 잘 안 보일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꺾어버리거나 잘라버리면은 영원히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못 만듭니다. 선거 나오면 모든 거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못합니다. 예. 제가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예, 근호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친애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우리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 대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손을 위해서 큰 결단을 내려셔야 합니다. 무능한 부패한 수구보수에게 계속 대구를 맡길 것인지, 아니면 안보관이 불안한 진보에게 대구의 미래를 맡길 것인지 결단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대구를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깨끗하고 따뜻한 개혁 보수에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대구에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 대구에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자손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제가 대구시장이 되면 대구를 푸른 디지털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푸른 도시입니다. 숲의 도시, 물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 하에서 정말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럴 때 인재들이 옵니다. 인재들에게 머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교통, 안전 이런 면에서 정말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까 합니다. 그리고 박물관 도시, 도서관 도시를 만들까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자신의 창의력, 역량을 강화하실 수 있는 그런 정말 제대로 된 지식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우리 대구 시민들 사실 그동안 주인 노릇 못했습니다. 기득권층, 권력층이 주인 노릇했습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이 주인이 돼야 합니다. 그들만의 잔치 이제 끝장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떡국물도 국물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대구 경제 새롭게 성장시키고 그 성장의 과실이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정의로운 도시를 만들까 합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대구 과거
진보 정부에서는 홀대를 당하고 수구 보수 정부에서는 무시당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어느 한쪽으로 몰표를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40%의 시민 여러분들이 결정을 못하고 계십니다. 어느 쪽도 마음에 안 든단 말씀이죠. 제가 대구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저에게 투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1시간 30분 동안 그 토론에 집중해 주신 그 네 후보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대구시 시민들이 6월 13일 날 선택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 오늘 제기된 다양한 현황과 숙제들이 또 6월 3 이후에 선거 끝난 이후에도 다양한 모습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잘 풀어지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매일신문 주최 대구시장 예비후보 정책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